존 로저스 주니어, 월스트리트의 조용한 반란자. 24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겨우 모은 종잣돈, 머릿속에는 월스트리트 전체를 뒤흔들 하나의 신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청년이 자산운용사를 창업한다고. 1983년 그것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40년 후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는 거대한 투자 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로저스 주니어. 이것은 인내심 하나로 월스트리트의 규칙을 다시 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장 체스판 위의 소년. 1958년 미국 시카고. 존 로저스 주니어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당시 흑인 가정으로서는 상당히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존 로저스 시니어는 터스키기 에어맨 출신의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흑인은 전투기를 조종할 능력이 없다는 편견이 만연했던 시대. 그 편견을 하늘 위에서 산산조각 낸 사람들, 그것이 바로 터스키기 에어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존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이 틀렸다는 뜻이다. 이 한마디는 존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주얼 라폰탄트 로저스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시카고 최초의 흑인 여성 판사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아들에게 규율과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분석하듯 모든 결정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존이 12살 생일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는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장난감도 아니고 운동용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실제 기업의 주식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회사의 일부란다. 이제 너는 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야. 12살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 주식 시세표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숫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린 존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리듬을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의 흥분, 떨어질 때의 불안.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좋은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 가치를 찾는다. 이 경험은 단순한 용돈 관리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 로저스 주니어라는 투자자의 DNA를 형성하는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체스를 두듯 인내심을 갖고 멀리 내다보며 상대방이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 그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그 체스의 원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존은 어린 시절부터 체스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간적인 화려한 수가 아닙니다. 전체 판을 읽는 눈, 상대방보다 세 수 앞을 내다보는 인내심,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입니다. 훗날 존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투자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은 체스판 위에서 시작되었다. 2장, 프린스턴의 이방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존은 미국 최고의 명문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1976년 프린스턴의 캠퍼스에 발을 디딘 존은 곧바로 현실의 벽과 마주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화려한 캠퍼스 곳곳에서 그는 자신이 소수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자신과 같은 피부색을 가진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교수들의 시선, 동급생들의 미묘한 태도. 하지만 존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이 틀렸다는 뜻이다. 프린스턴에서 존은 경제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금융과 투자의 세계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였습니다. 이 책은 워런 버핏조차 내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극찬한 가치 투자의 바이블입니다. 존은 이 책을 읽으며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엄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군중이 공포에 빠져 주식을 내던질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이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그 답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가치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인내의 문제라는 것을. 프린스턴 시절 존에게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훗날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 되는 버락 오바마. 물론 이 시기에 오바마와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시카고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흑인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은 수십 년 후 놀라운 방식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3장 200만 달러의 도박. 1980년 프린스턴을 졸업한 존은 시카고의 한 증권사에 입사합니다. 윌리엄 블레어 앤 컴퍼니. 이곳에서 그는 2년 반 동안 주식 브로커로 일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존은 곧 깊은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브로커들은 고객이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아야 수수료를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이 믿는 가치 투자는 정반대였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주 거래하면 할수록 수수료만 나가고 정작 투자자의 수익은 줄어든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투자를 하려면 나만의 회사를 세워야 한다. 이 결론에 도달한 존은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24살의 나이에 자산운용사를 창업하기로 한 것입니다. 1983년 존 로저스 주니어는 에리얼 인베스트먼츠를 설립합니다. 초기 운용 자산은 고작 200만 달러.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운용사들이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굴리고 있던 시대에 200만 달러라니. 그것은 거인들의 발밑에서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돈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1983년에 미국 금융산업에서 흑인이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존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연기금과 재단들은 흑인 청년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자금을 맡기는 것을 꺼렸습니다. 존은 매일같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관심 없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고 미팅을 잡아도 상대방의 눈빛에서 의심과 편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존은 체스 선수였습니다. 한 수 한 수 인내심을 갖고 두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심볼로 거북이를 선택했습니다. 에리얼 인베스트먼츠의 로고에는 거북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의 토끼와 거북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느리고 꾸준한 것이 경주에서 이긴다. 이것이 에리얼의 공식 모토가 되었습니다. 사장, 군중의 반대편에 서는 용기. 에리얼 인베스트먼츠의 초기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시장이 외면하는 중소형 가치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 존은 대형 기술주나 화려한 성장주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저평가된 기업들을 발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의 투자 과정은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먼저 수백 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합니다. 매출, 이익,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숫자 하나하나를 해부하듯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기업을 방문합니다. 경영진을 만나 대화하고 공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의 사기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존이 가장 중시한 것은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기업이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 장벽을 가지고 있는가? 브랜드 파워가 강한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는가? 고객 전환 비용이 높은가? 이런 분석을 통해 존은 본질적 가치 대비 크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을 찾아냈고 그런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에는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좋은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되는 걸까요? 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공포와 무관심 때문입니다. 시장에 나쁜 뉴스가 터지면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단지 분위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주식을 내던집니다. 또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지 않는 기업들, 그 무관심의 사각지대에 보물이 숨어 있다고 존은 확신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10월 19일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2.6%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고 모두가 팔고 또 팔았습니다. 증권사 전화기는 매도 주문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존 로저스 주니어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는 침착하게 저평가된 주식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기업의 가치는 영구적이라는 것을.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격언을 존은 단순히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5장 시간이라는 무기. 1990년대 에리얼 인베스트먼츠는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존의 인내심 있는 투자 전략이 하나둘 결실을 맺으면서 운용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꾸준히 상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존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인터넷 관련 주식들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는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98년부터 2000년 초까지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치 투자? 그건 구시대의 유물이야. 이제 새로운 경제가 왔어. 인터넷이 모든 규칙을 바꿨어. 이런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존의 에리얼 인베스트먼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유한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았고 펀드 수익률은 화려한 기술주 펀드들에 비해 초라해 보였습니다. 고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데 당신만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존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산이 빠져나가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원칙을 포기하고 기술주를 사야 할까?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닷컴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했고 거기에서 실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매출 성장은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이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버블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 광기를 이해할 수 없다. 존은 이렇게 선언하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정점에서 약 78%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파산했고 기술주에 올인했던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던 기술주 펀드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반면 존의 에리얼 인베스트먼츠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을 넘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닷컴 붕괴 이후 투자자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왔고 실적이 탄탄한 가치주들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던 주식들의 가치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경험은 존에게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시장의 광기는 반드시 끝난다. 원칙을 지키는 자만이 마지막에 서 있을 수 있다. 6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남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존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모두가 팔 때 그는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존은 이 위기를 통해 투자 철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업의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했습니다. 강한 브랜드, 낮은 부채, 높은 현금 보유, 경기 방어적 사업 모델.
이런 특성을 가진 기업들은 위기를 넘기면 오히려 경쟁자들이 사라진 시장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에리얼 인베스트먼츠의 포트폴리오는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존은 미국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 시카고를 기반으로 한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존은 오바마의 오랜 친구이자 지지자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백악관과의 이 특별한 인연은 존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했지만 그는 결코 정치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의 세계였습니다. 다만 그는 이 영향력을 통해 자신이 평생 쌓아온 문제, 즉 금융산업에서의 인종적 다양성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7장 보이지 않는 전쟁. 존 로저스 주니어의 이야기에서 투자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수행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2020년 기준 미국 자산운용 산업에서 흑인 및 히스패닉이 운용하는 자산의 비율은 전체의 1.4%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30%가 흑인과 히스패닉임을 감안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기울어진 것인지 명확합니다. 존은 이 문제를 수십 년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그는 대형 연기금과 재단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소수인종이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실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편견의 문제입니까? 에리얼 인베스트먼츠와 찰스 슈왑이 공동으로 진행한 흑인 투자자 설문조사는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조사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투자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흑인 가정의 주식시장 참여율은 백인 가정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존은 이 격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금융교육의 부재. 많은 흑인 가정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대물림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역사적 불신. 제도적 차별의 역사 속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셋째, 접근성의 문제. 흑인 커뮤니티에는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에리얼 재단을 통해 시카고의 공립학교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축과 투자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고 실제로 모의 투자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12살 때 아버지에게 주식을 선물 받은 그 경험을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리얼 커뮤니티 아카데미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1학년 아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20,000의 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6년 동안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투자의 기본을 배웠고 졸업할 때 투자 수익의 일부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금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8장 거북이의 승리.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리얼 인베스트먼츠는 약 $170억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운용사로 성장했습니다. 1983년에 $200만 시작하여 40년 만에 수천 배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존 로저스 주니어에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리얼의 성공은 흑인 청년들에게 월스트리트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존 이후 더 많은 소수인종 출신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운용사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의 투자 철학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치 투자, 여전히 인내심, 여전히 군중의 반대편. 시장의 유행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이 폭락할 때 팔지 않는 것, 시장이 광기에 빠질 때 따라가지 않는 것,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루한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건드리지 않는 것.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 규율이라고 존은 말합니다.
실제로 에리얼 인베스트먼츠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일반적인 펀드가 12년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뒤집어 엎는 반면 존은 하나의 주식을 5년, 7년 때로는 10년 이상 보유합니다. 이 긴 보유 기간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며 기업이 본질적 가치를 실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역할을 합니다. 9장 원칙의 사람. 존 로저스 주니어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원칙의 사람이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6시부터 시장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기업의 연차 보고서가 쌓여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그는 종이에 인쇄된 보고서를 선호합니다. 펜으로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남기면서 한 줄 한 줄 읽어나갑니다. 점심은 종종 시카고의 소박한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비싼 클럽이 아닙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시카고 미술관, 시카고 대학교 다양한 비영리 단체의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교육과 예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2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존 로저스 시니어의 군복 차림 사진, 또 하나는 거북이 그림. 이 두 이미지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합니다. 편견과 싸우는 용기,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한 승리를 향한 인내심. 존은 후배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독립적 사고. 군중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둘째, 숙제를 하십시오.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십시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시간은 좋은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0장,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 60대 중반에 접어든 존 로저스 주니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은퇴는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여전히 경영진을 만나고 여전히 시장의 소음 속에서 진짜 가치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다양성을 위해, 흑인 커뮤니티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세대의 투자자들을 키우기 위해. 2023년 에리얼 인베스트먼츠 창립 40주년. 존은 조용히 이 이정표를 자축했습니다. 거창한 파티도 화려한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의 스타일답게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여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서치 팀과 미팅을 하고 고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40년 전 저는 거북이 한 마리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많은 토끼들이 저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토끼는 아직도 달리고 있고 어떤 토끼는 길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에필로그. 당신에게 남기는 한마디. 존 로저스 주니어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과 인내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빠른 수익, 빠른 성공, 빠른 결과. SNS 시대에 우리는 매 순간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의 인생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200만 달러의 작은 씨앗이 수백억 달러의 거목으로 자라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편견과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내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존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스판 앞에 앉은 12살 소년. 프린스턴의 강의실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을 읽던 청년. 블랙 먼데이의 폭풍 속에서 침착하게 주식을 매수하던 투자자. 닷컴 버블의 광기를 거부한 원칙주의자. 금융 위기의 잿더미에서 기회를 찾아낸 현실주의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닦는 선구자. 이 모든 존 로저스 주니어의 모습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느려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과 달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결승선을 향해.